기존과 외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체 하부로 숨겨졌던 배기 머플러를 차체 우측으로 배치시켰다. 왜냐하면 변경 이전의 모델이 이미 여러 부분에서 순정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도 있었다. 조금 더 다듬어진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명확하고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KTM 내가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사실 일반 도로에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은 객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요건들이 수없이 많을 뿐더러 그것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랙에서라면 다르다. KTM의 RC390은 그 무대에 무척 잘 어울린다. 작은 슈퍼 스포츠. 단기통의 배기량은 373cc 밖에 되지 않지만 RC390은 슈퍼 스포츠다. KTM이 내세우는 슬로건 레디 투 레이스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 슬로건 자체가 시작된 것은 오프로드 브랜드로서의 KTM이었기 때문에 올로드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한 것이 사실. 그 이유는 딱히 올로드 레이스를 위한 모델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RC390은 조금 다르다. 작지만 확실한 슈퍼 스포츠다. 물론 44마력을 내는 배기량 373cc의 단기통 순행식 엔진은 그대로다. 10년 전에 내놓았던 슈퍼스포츠 RC8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기 전에 후기 모델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훌륭한 650cc급 단기통 엔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690 듀크와 같은 네이키드 모델과 690 SMC 같은 모델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위한 모델로 보이진 않았다. 구형 RC390 배기 머플러가 차체 하부로 숨겨진 타입이다. 2017년형 이후에 RC390 배기 머플러 배치가 바뀐 점이 가장 눈에 띄며 프론트 브레이크도 대구경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다. 2016년까지의 RC390과 현행 판매되고 있는 2017년 이후는 겉보기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라이드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과 조절식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은 기존의 300mm에서 320mm로 확대됐다. 운이 좋게도 신형과 구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었다. 좌측이 구형 우측이 신형이다. 또 새롭게 적용된 파워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패스크 는 기어를 내릴 때의 충격을 완화해 더 공격적인 라이딩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진 부분이지만 무게가 더 늘거나 출력을 제한하지 않고도 해결해냈을 뿐더러 차체와 노면과의 간격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절대적인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RC390을 100% 써먹고 있는 사람일까? 2016년식 이전의 모델과 2017년식을 각각 타볼 수 있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RC390은 레이스 입문을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다.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조건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다. 빠르고 정확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리게 해준다. 보다 정확해져야 하는 것은 RC390보다 라이더의 몫이 크다. 작고 배기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더가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당연히 크게 느려질 수밖에. 이 점 역시 슈퍼스포츠다운 모습이 아닐까. 혹사시키고 몰아붙여라. 함께 시승할 수 있었던 구형 RC390은 레이스를 위한 튠업이 이뤄진 상태였다. 390 듀크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RC390의 엔진은 무척 출력이 높다. 배기량 373cc의 단기통 엔진이 가진 출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기통 엔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그저 숫자에 너무 눈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RC390의 엔진은 비슷한 배기량의 2기통 스포츠 모델과 비교하면 마력이 낮고 최고속 자체는 조금 뒤떨어진다. 그 숫자가 조금 낮다고 스포츠 라이딩의 즐거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2기통 엔진은 최고 마력이 높지만 기통당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엔진의 폭발, 펀치감에 있어서는 훨씬 잘게 느껴진다. 혼다의 R, 단기통 300cc급 네이키드 모델이다. 다시 말하면 RC390의 단기통은 펀치감 면에서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400cc 미만의 스포츠 모터사이클 중 가장 강력한 펀치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또 다른 숫자, 토크와도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RC390의 최대 토크는 회전수 7rpm에서 3kgm를 낸다.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그리고 꽤나 감동했던 혼다의 R의 최대 토크는 회전수 7rpm에서 2kgm이었다. 물론 서로 다른 두 모델을 일로 비교할 순 없다. 배기량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다. 그보다 또 큰 차이는 기어비에도 있다.
RL의 경우는 최대 토크 자체보다 토크가 연결되는 구간이 꽤 넓다.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토크감이 높다는 뜻이다. RC390은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회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대가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에 상대적으로 더 다루기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다. 스스로의 한계점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서킷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다. 실제로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 편안하게 타기에는 R쪽이 훨씬 편안할 수 있다. 하지만 서킷에서 RC390을 타면서 토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건 라이더의 잘못일 것이다. 정확하게 달리고 있다면 최대 토크와 최고 마력이 발휘되는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 스스로가 언제나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RC390은 그런 면에서 꽤 단호하다. 제대로 타고 있을 때는 그런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그만큼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제레미 맥윌리엄스도 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라이더가 실수하는 것을 너그럽게 포용해주는 것은 그 나름의 강점이 되겠지만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면 바이크가 포용해주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잘 타고 있다고 착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덕분에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바이크 말고 본인 스스로를 더 혹사시키고 몰아붙여라. 제대로 된 입문용 레이서. 완벽한 레이스 바이크는 아마도 라이더에게 완벽하게 세팅된 바이크가 아닐까. 물론 가장 완벽한 세팅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라이더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각종 세밀한 세팅이 가능한 수준의 값비싼 파츠들도 필요하다. 2018년 초 발표된 RC390아 500대 한정 판매 모델로 유럽 현지 판매 가격은 8,500유로, 하나로 1,100만원 이상이다. 완벽한 머신을 갖는 것은 꿈 같은 일이지만 완벽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RC390컵을 진행해온 KTM에서는 올해 초 기존 RC390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머신인 RC390R을 발표했다. 전 세계 500대 한정 생산되는 버전은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프론트 서스펜션과 라이더의 신체에 맞춰 레이싱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 가능한 핸들바는 물론 절삭 파츠 등으로 무장했다. 대신 판매 가격은 약 8,500유로 수준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100만원 수준이다. 서킷 주행을 생각한다면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비용이 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혼다 F의 국내 판매 가격이 1,160만원이니 4기통 650cc급 바이크의 가격과 맞먹는다. 하지만 두 모델 중 어느 쪽이 더 레이스 바이크에 가까운가 질문한다면 답은 당연하게도 RC390I다. KTM은 RC390R뿐 아니라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WSBK의 엔트리 클래스 SSP300의 기준에 맞춘 키트도 준비했다. 레이스용 ECU와 STM의 슬리퍼 클러치, 와이어링 하네스와 스페어 휠, 기어 색과 엔진 쿨링 시스템과 훨씬 가벼운 바디 키트 등이 포함된 이 키트의 가격만도 11,000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1,400만원이 훌쩍 넘는다. RC390의 사이드카울은 슬립하더라도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놓았다. 당연하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이면 들릴수록 효과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많은 비용 부담을 모두가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RC390은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도 저렴하다. 유럽 내에서의 판매 가격은 한화로 약 770만원 정도이지만 국내 판매 가격은 7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 시장에서 KTM 390 듀크와 함께 RC390은 프리미엄 모터사이클로 구분되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가성비가 우수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옵션 품목인 조절식 백스텝,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면 딱히 교체가 필요하진 않다. RC390이 레이스 입문용으로 적합한 이유는 기본기가 훌륭하고 충분히 잘 달려준다는 이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모터사이클에 비해서 여러 부대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실제로 RC390컵에 참가하는 이들의 모터사이클은 이미 수차례 이상 전도한 경험이 있었다. 배기 머플러 역시 전도로 파손 부위가 있지만 주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없었다. 주로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수리해야 하는 파츠의 가격이 높다면 막상 차량 가격이 낮다고 해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 KTM의 공식 수입사인 SNK를 통해 문의한 결과 주요 파손 부품의 가격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곧바로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 약간의 파손이 있더라도 레이스에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았다. 커버류의 경우도 누유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주행에는 문제없다. 레이스를 경험하고 즐기는데 필요한 비용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다.
당연하게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더 세세한 세팅과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선택은 자유다. RC390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느 쪽이나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욕심을 부리는 동물이지만 말이다. 나경남 기자 너네너 1982 지메일 카멜티 모터사이클 전문 매거진 더 모토